박지원은 중학교 2학년 역사를 담당하는 15년차 교사였다. 매일 오후 4시면 교무실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일 있을 교내 연구 수업 때문에 집에서도 자료를 더 준비해야 했다. 여보, 나 서재에서 일 좀 할게. 아내 서정은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하윤이는 독서실에서 늦는데. 지원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신분제 관련 자료를 찾다가 책장 위에 올려둔 정은의 검은색 노트북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깔끔한 정은답지 않게 가방이 반쯤 열려 있었고 서류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다. 정리 좀 해둬야겠네. 지원은 무심코 가방을 바로 세우려다가 튀어나온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봄빛 여성의원. 선명한 분홍색 로고가 찍힌 영수증이었다. 산부인과. 지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난주 화요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정은이 학원 특강이 있다며 일찍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 아래 끼워져 있던 또 다른 종이를 빼내자 지원은 숨이 막혔다. 흑백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의학 지식이 없는 그에게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다. 이게 대체.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결혼 18년 차 고3 수험생 딸 하윤이를 둔 부부. 5년 전 정은이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후로는 서로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약속했었다. 피임도 철저히 해왔고 둘째 계획은 완전히 접어둔 상태였다. 그런데 초음파 사진이라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니 진료 항목에 초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금액은 15만 원. 일반 진료치고는 비싼 편이었다. 지원은 가방 안을 더 뒤적였다. 작은 수첩이 나왔고 거기엔 정은의 깔끔한 필체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유진 3시 약속. 다음 주 재검사. 비밀 유지 중요. 유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남자 이름 같기도 여자 이름 같기도 했다. 하지만 비밀 유지라는 단어가 지원의 가슴을 더욱 조였다. 여보, 저녁 먹어요. 정은의 목소리에 지원은 화들짝 놀라 서류를 다시 가방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이미 본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은 지원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정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요. 정은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연구 수업 준비 때문에. 그래요. 많이 피곤하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오히려 지원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 늘 자상하고 배려 깊던 그녀가 혹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아니야. 말도 안 돼.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초음파 사진의 잔상이 계속 떠올랐다. 밥을 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물을 마셔도 목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원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정은의 얼굴을 보며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외출이 잦아진 것, 늦은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관계를 피하던 모습까지. 정말 그런 걸까? 새벽 3시 지원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정은의 스케줄 노트를 펼쳐보니 지난 한 달간 외근이라고 표시된 날이 여러 번 있었다. 그 날짜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니 유독 화요일과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박지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평소 7시간은 자야 개운했던 그가 이제는 4시간도 채 못 자고 눈을 떴다. 새벽마다 거실로 나와 정은의 스케줄 노트를 들여다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같은 학년을 담당하는 김 선생이 교무실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냥 연구 수업 준비하느라 좀.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업 중에도 자꾸만 정은의 초음파 사진이 떠올랐고 학생들의 질문에도 멍하니 있다가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다.
점심시간 지원은 급하게 교실을 나섰다. 정은이 근무하는 고등학교는 차로 15분 거리. 평소라면 생각도 못할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정은의 스케줄 노트에 외근 오후 2시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 정문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은 지원은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다. 2시 10분 정은이 나타났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고 자주 입지 않던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저렇게 꾸미고 어디를 가는 거지? 정은은 택시를 잡아탔다. 지원도 서둘러 뒤따라 택시를 탔다. 앞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 아저씨의 의아한 눈빛을 무시하고 지원은 앞만 바라봤다. 정은의 택시는 시내를 지나 대학가 쪽으로 향했다.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은은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5분쯤 지났을까?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유진. 지원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정은의 노트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나란히 카페로 들어갔다.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학교로 돌아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업이 남아 있었다. 오후 내내 그는 칠판에 글씨를 쓰면서도 손이 떨렸고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신분제를 설명하면서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정은은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원의 눈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피곤하죠? 정은의 다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가시처럼 들렸다. 오늘 외근 다녀왔어? 네. 교육청에 서류 제출하러 갔다 왔어요. 왜요? 거짓말. 지원은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저녁 식사 내내 지원은 정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18년간 믿어온 아내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밤 10시 정은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지원은 서재에 남아 노트북을 켰다. 봄빛 여성의원을 검색해보니 불임 전문 병원이라고 나왔다. 초음파 검사, 임신 확인, 정기 검진. 병원 홈페이지의 진료 항목들이 지원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다. 그때 정은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잠든 아내 옆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잠깐 나타난 발신자 이름. 유진이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다. 딸 하윤이 대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였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부터 지원은 더욱 치밀하게 정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교무실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바꿔가며 정은의 외출 시간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정은은 늘 학원가로 향했고 학부모 상담이나 교재 구입 등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하윤이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어요. 요즘 학원 상담이 많아서. 정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다. 실제로 하윤이는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였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모든 것이 변명으로 들렸다. 왜 하필 그 유진이라는 사람과 만나는 거지? 왜 병원에 가는 걸 숨기는 걸까? 의심의 그림자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지원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일요일 아침 서정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아내를 보며 지원은 물었다. 일요일 아침부터 어디가? 학부모 간담회 있다고 했잖아요. 하윤이 담임 선생님이 진학 상담을 하신대. 일요일에? 정은이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화장을 이어갔다. 요즘은 학부모들도 다 직장 다니니까 주말에 하는 거예요. 11시까지는 돌아올게요. 지원은 신문을 펼쳐 들고 읽는 척했지만 정은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 쓴 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정은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다. 지원도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쫓았다. 학교가 아닌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것부터가 수상했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30분쯤 지났을까? 정은은 번화가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골목길로 들어섰다. 지원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다. 골목 끝에는 봄빛 여성 의원이 있었다. 지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현장을 잡았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정은은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5분쯤 지나자 지난번에 봤던 그 청년이 나타났다. 유진.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병원 입구에서 서성였다. 곧이어 정은이 나와 그와 합류했다.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 함께 병원으로 들어갔다. 같이 병원에 간다고?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임신을 했든 검사를 받든 낯선 남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아내라니. 18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1시간쯤 지나 두 사람이 나왔다. 유진이 작은 흰 봉투를 정은에게 건넸다. 약 봉지로 보였다. 정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유진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지원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거리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집에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리라. 저녁 9시 하윤이는 독서실에 있었다. 집에는 지원과 정은 둘뿐이었다. 지원은 거실 테이블에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늘어놓았다. 복사해둔 영수증, 스케줄 노트의 외근 기록,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어둔 정은과 유진의 만남 사진들. 12시가 다 되어서야 정은이 돌아왔다. 왜 이렇게 늦어? 11시까지 온다고 했잖아. 미안해요. 상담이 길어져서. 정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설명해봐. 지원은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학부모 상담이야? 오늘 그 남자랑 병원 간 것도 다 봤어. 정은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원 씨. 이건 뭐? 이건 뭐?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딸이 대학 가는 이 시점에 바람을 피워? 그것도 그런 어린 놈하고?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임신한 거야? 그 놈 아이를 가진 거냐고.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말로.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하윤이 때문에. 또 하윤이? 맨날 하윤이를 핑계로 대.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제발. 목소리 낮춰요. 하윤이가 올지도 몰라요. 하윤이? 하윤이가 뭐?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은 해봤어. 정은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하지만 지원에게 그 눈물은 죄책감의 표현으로만 보였다. 내일 당장 그 놈이랑 정리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거야. 지원 씨, 제발. 며칠만 기다려주면 다 설명할게요. 며칠? 무슨 며칠?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윤이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밖까지 들려요. 부부는 황급히 증거들을 치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붉어진 정은의 눈과 굳어진 지원의 표정은 숨길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서재에서 밤을 새웠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지원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채 출근 준비를 했다. 거실에서 마주친 정은은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하윤이는? 독서실 갔어요. 아침도 거기서 먹는데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 하윤이도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윤이를 왜 끌어들여? 이건 우리 둘의 문제잖아. 아니에요. 하윤이와 관련된 일이에요.
제발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지원은 대답 없이 집을 나섰다. 하지만 하루 종일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학생들 앞에서도 자꾸만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하윤이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오후 4시 정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6시에 집에서 만나요. 하윤이도 일찍 오기로 했어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지원은 복잡한 심정으로 퇴근했다. 집에 도착하니 식탁에는 평소보다 정성스러운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정은과 하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빠 오셨어요? 하윤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윤아, 내가 왜 여기? 아빠 앉으세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지원이 의자에 앉아 정은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다. 그 안에서 초음파 사진과 진료 기록이 나왔다. 먼저 이걸 보세요. 지원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환자명 란에는 박하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도 딸의 것이었다. 뭐야, 이게? 아빠 제 검사 결과예요. 하윤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2달 전부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생리도 불규칙하고. 처음엔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지원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의 초음파 사진이 아니라 딸의 것이었다니. 정은이 설명을 이어갔다. 하윤이가 무서워서 저한테만 말했어요. 여학생이 산부인과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갔던 거예요. 그럼 그 유진이라는 사람은? 하윤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학교 선배예요. 최유진 선배.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네. 제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해준 선배예요. 그때 병원비가 급했는데 제 카드가 한도 초과돼서 선배가 대신 내주고 헌혈증까지 챙겨줬어요. 정은이 다시 설명했다. 유진 씨가 의대본과 3학년이라 산부인과 실습도 했대요. 하윤이가 검사 결과 듣는 게 무서워해서 함께 가서 의학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 줬어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지원은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가 항상 공부만 신경 써라 다른 건 생각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아프다고 하면 집중 못한다고 혼낼까봐. 그리고 산부인과라니 아빠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바보야, 아빠가 왜 그런 생각을 해?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내를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검사 결과는 어때? 난소에 작은 낭종이 있대요. 스트레스성이라고. 다행히 약성은 아니고 약물 치료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은이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당신께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하윤이가 아빠는 절대 안 되라고 울면서 부탁해서. 수능 10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지원은 고개를 떨구었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맺혔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렇게 무서운 아빠였나. 아빠, 하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 거죠? 어젯밤에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바람 핀다고. 정말 미안해요. 지원은 딸을 끌어안았다. 아니야. 아빠가 잘못했어. 너무 엄격했구나. 내가 아픈 것도 말 못할 정도로. 정은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보,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도 하윤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유진 씨에게도 사과해야겠네. 그 학생을 완전히 오해했어. 다음 주에 유진 씨가 병원 동행하기로 했어요. 그때 만나보세요. 정말 착한 학생이에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있었다. 금이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의 문이 열린 지금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앞으로는 뭐든 얘기하자. 아프든 힘들든 무섭든.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원의 말에 정은과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오랜만에 깊게 잠을 잔 후 깨어났다. 어제의 충격적인 진실 이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몸도 편안해진 것 같았다. 부엌에서는 정은이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잘 잤어요? 정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따뜻함이 묻어났다. 응. 미안해. 정말로. 됐어요. 저도 잘못했고요. 커피 마실래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다. 하윤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잘 잤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유진 선배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빠도 만나보실래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동안 오해했던 청년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사과는 해야 했다. 그래. 만나보고 싶구나. 오전 11시 봄빛 여성의원 앞. 지원은 정은 하윤과 함께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 곧 안경을 쓴 단정한 청년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유진은 먼저 정중히 인사했다. 지원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아, 네. 박지원입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유진의 성숙한 태도에 지원은 더욱 미안해졌다. 하윤이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친한 고등학교 후배가 아파서 도운 건데요, 뭘.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하윤의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의대생답게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스트레스성 낭종은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하윤이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진료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에 들렀다. 유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큰 오해를. 정말 괜찮아요, 아버님. 오히려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남자가 산부인과에 동행한다는 게 오해받기 쉬운 일이니까요. 정은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제 서로 숨기지 말고 소통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비밀이 너무 많았네요. 하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반성했어요. 아빠를 무서워만 하지 말고 믿어야 했는데. 지원은 딸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될게. 앞으로는 뭐든 편하게 얘기해. 집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가족 규칙을 새로 만들자. 어떤 규칙이요? 하윤이 묻자 지원은 종이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첫째,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기. 정은이 덧붙였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판단하기. 하윤도 한마디 했다. 셋째, 비밀을 만들지 않기.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어야 해요. 지원은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규칙을 지키자.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은을 바라봤다. 당신이 지갑에 가지고 다니던 그거. 사실 내가 봤어. 그리고 바늘로 구멍을 뚫었어. 정말 미안해. 정은과 하윤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요? 왜요? 지원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백했다. 의심에 미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은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도 하윤이 주려고 가지고 있던 건데. 성교육 차원에서요. 엄마, 그런 얘기를? 하윤이 얼굴을 붉히자 세 사람 모두 웃음이 터졌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서로 믿고 대화하면서. 그날 밤 지원은 일기장을 꺼냈다. 오랜만이었다. 오늘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웠다. 의심은 한순간에 쌓이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을 바라봐야겠다. 일주일 후 하윤의 재검진 결과는 좋았다. 낭종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 아빠 덕분이에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몸도 좋아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하윤이 밝게 웃었다. 정은이 제안했다. 우리 매주 금요일은 가족 대화의 날로 정하는 거 어때요? 그 주에 있었던 일들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하윤이 손을 들었고 지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앞으로는 숨김없이 믿음으로.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원의 집 거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의심보다는 대화가 먼저라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